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11%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게 나와준 덕분에,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 역시 좀 위축되는 모습 없이 좋은 예상을 좋은 예상의 가이던스를 제시해 준 게 시장에서 좀 좋게 반응을 보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어닝스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훌륭한 유튜버 분들께서 좀 다뤄주셨지만, 저도 또 팔렌티어를 주로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좀 짧고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좀 좋게 생각했던 지표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지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률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2분기 예상치를 처음에 펠렌티어가 이제 43%, 그러니까 한 360밀리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2분기 대비 49%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이번 매출이 이제 376밀리언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한 46%만 나와줘도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49%면은 좀 아주 만족스러운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US 커머셜 매출 성장률이 또 90%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에 어떤 큰 부분을 좀 담당했던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서도 US 안에서 커머셜 매출 성장은 좀 좋았지만, 이게 좀 더더욱 개선이 된 모습이고, 그리고 전체 커머셜 매출 성장 역시 28%로 성장을 하면서 지금 거의 30% 성장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커머셜 쪽의 성장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장 역시 어느 정도 좀 같은 반응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otal contract value booked,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약되어 있는 계약건들의 가치 역시 전년 2분기 대비해서 175%, 그러니까 337밀리언에서 925밀리언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Q2 안에서만 이제 20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를 했고, 이게 사실 펠렌티어가 올해 1분기까지 총 확보했던 고객 수가 149개였는데, 이번 분기에서만 또 20개를 확보를 하면서 총 고객 수에서 13%를 증가시킨 2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좀 확보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고객의 숫자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게 좀 보이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아쉬움을 좀 가져다 주던 마케팅 쪽에 돈을 투자한 게 이런 개선을 좀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펠렌티어는 다 좋은데, 뭐랄까, 이 너무 엔지니어적인 기업 문화랑 좀 접근법 때문에 뭔가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요런 마케팅적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굉장히 그 훌륭한 퀄리티의 비디오 프로모션이랑, 그리고 데모데이 시리즈, 그리고 펠렌티어 회사 내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인터뷰 시리즈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펠렌티어를 좀 알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일즈 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팀 자체 역시 대폭 늘렸죠. 늘리면서 제품을 좀 더 노출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훌륭한 제품을 가졌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틸 형님의 그 제로 투 원에서도 좀 강조를 하시지만, 마케팅이랑 세일즈 역시 굉장히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만큼 이제 펠렌티어의 제품의 퀄리티는 확실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투자를 하는 펠렌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 그러니까 TV 광고 같은 것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의견들이 나오니까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세일즈를 푸싱하는 게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시장이 좋게 반응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그 adjusted free cash flow 가이던스를 150 밀리언에서 이제 300 밀리언으로 두 배를 증가를 시켰죠. 그래서 펠렌티어의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게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바라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CFO께서 이제 펠렌티어는 이제 완전히 debt free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분기에 debt를 한 400 밀리언 정도 갚았고 펠렌티어가, 그리고 이번 분기에서 또 200 밀리언 remaining debt를 갚으면서 완전 debt free를 좀 확인을 시켜 주셨고, 이제 거기다가 펠렌티어는 2 billion, 그러니까 2조 원이 넘는 캐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캐시면은 지금 펠렌티어가 지금의 지출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9년 반이나 펠렌티어가 순수익 없이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펠렌티어가. 그래서 이 자금을 펠렌티어가 좀 더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진짜 펠렌티어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으로 좀 고려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회사가 돈이 많은 회사인가, 순수익 없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회사인가, 요게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긴 한데, 이게 펠렌티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탄탄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justed operating margin 역시 이제 2분기 가이던스가 제가 아마 이게 23%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도 31%가 나오면서 8%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djusted operating margin 요거는 이제 3분기 연속으로 30% 이상 달성 중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adjusted gross margin 역시 그 전에 80%, 이 80%도 엄청 높은 거였는데 요게 82%까지 또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이게 adjusted, 그러니까 stock-based compensation을 뺀 지표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미래에 언젠가 안정이 될 때를 좀 가정을 해봤을 때 미래의 조정을 거치지 않는 gross margin 역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65%에서 한 70% 사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은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또 잘 벌잖아요. 그래서 펠렌티어도 꼭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매출 예상은 펠렌티어가 385밀리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약 한 33% 정도 되는 성장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1분기랑 2분기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3%면은 약간 낮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펠렌티어가 제시하는 4년 동안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목표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목표라고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 설정한 가이던스를 맞춰만 준다면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다시 한 번 더 가이던스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뭐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아무튼 Q2 earnings 리뷰는 간단하게 한 요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뭐랄까 이게 제가 로켓맨 채널 커뮤니티에도 좀 올리고 그 후에 이제 트위터에도 올렸었는데, 이게 나름 뭐랄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는 트윗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블랙락이 펠렌티어를 3월에 비중을 좀 많이 줄이면서 73%가량 줄이면서 저희가 좀 아쉬워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공시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 공시에서 이제 427%를 증가시킨 거의 49밀리언을 보유 중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걸 찾았을 때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블랙락이 어떤 작은 기관도 아니고 세계 1위 기관인데, 한 분기에만 이 펠렌티어의 그 보유량을 5배 증가시킨다는 게 뭔가 이게 그들만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윗을 했었는데
막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고 뭐 레딧에도 제 트윗이 올라가고 뭐 뭔가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사람들을 좀 너무 기대하게 만든 거 아닌가. 또 막 어닝스도 바로 다음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흥미로워가지고 공유를 한 건데, 무튼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좋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행이지만 반대가 만약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아찔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펠렌티어를 주로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뭐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흥미로운 소식은 좀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었고, 앞으로도 좀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저는. 네. 아무튼 블랙락이 엄청나게 펠렌티어를 사면서 지금 현재 아크를 제치고 펠렌티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썸퍼 홀딩스를 제외하고요. 얘네들은 거의 뭐 인사이더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이제 블랙락이 1등으로 펠렌티어를 보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뒤지랴 이제 아크가 펠렌티어를 또 엄청 샀습니다. 그죠? 오늘 5.5 밀리언이 넘는 쉐어를 샀었는데 이걸 또 굉장히 골고루 이제 아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펀드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렌티어는 아크 K, 아크 W, 아크 Q, 아크 F, 아크 G, 아크 X까지 이제 모든 펀드에 자리를 잡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크가 투자 중인 기업들 중에 모든 펀드에 들어간 기업은 펠렌티어랑 그 UiPath, 아무튼 얘네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펠렌티어를 지금 사용 중인 산업군이 40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핀테크, 의료, 인터넷, 스페이스 등 엄청 다양하죠. 엄청 다양한데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군 안에서 펠렌티어가 훌륭하게 좀 작동을 한다,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아크가 좀 인정하는 어떤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캐시우드 누님이 엄청 죽쓰고 계시잖아요. 막 오픈도도 지금 엄청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팔아 제끼고 고점에서 매수하고 등등 지금 신뢰가 엄청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아크의 특성상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정 종목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주가가 엄청 올라가면은 그게 또 매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좋아하지만 또 반대가 되면은 또 완전히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공시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뭐 아크가 설정한 운영 방침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캐시우드 누님이 지금 죽쓰는 상황이랑은 관계없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크가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펠렌티어를 운영 중인 모든 펀드에다가 담았다라는 거는 그만한 확신이 있어서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크가 절대 앞으로 펠렌티어를 안 팔 거라고는 저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분명 수익이 나면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겠죠. 테슬라도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을 사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남들이 욕할 때 끝까지 지지를 했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여줬던 거는 절대 저희가 폄하할 수 없다고 보고, 펠렌티어가 이제 캐시우드한테 테슬라처럼 생각되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오픈도처럼 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종목일지 그건 정말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뭐 사실 아크보다는 블랙락이 저렇게 큰 비중으로 다시 들어온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선했던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주가 흐름이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은 또 11% 올랐지만 또 언제 어느 때 또 조정을 받을지 모르고, 항상 그래서 마음을 좀 너무 들뜨지 않고 언제 조정이 와도 그냥 그렇지 뭐 조정이 올 때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멘탈 그런 마인드를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해놓고 뭔가 플랜 B가 항상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들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